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배종현 김지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청정 제주의 맛, 제주 최고의 특산품인 명품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새콤달콤하고 입안 가득 향이 퍼지는 이 맛.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정성 가득 담긴 선물 세트로 보답하세요. 주문 전화는 010-6219-8588. 수익금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아참, 아삭아삭한 제주 무농약 콜라비도 있어요. 따봉!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민주당이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호남 인사들이 중용된 점, 그리고 당직 개편 발표가 안철수 신당 측의 중요한 발표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세력의 이른바 호남 각축전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당직 개편,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대변인을 맡게 된 한정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제1야당의 입이 되셨습니다. 네. 책임이 무거우실 텐데요. 희망했던 당직인지요? 희망했던 당직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주어진 당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당직 개편 한마디로 김한길 친정 체제가 강화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언론에 나오더군요. 네. 동의하시는지요?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당내에서 이번에 그 당직 개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진용의 재편성이다.
그런 준비 작업이다고 봐주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호남 인사들이 많이 중용됐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맞습니까? 수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네. 뭐 여러 가지 당직 인사 내용 중에서 정균환 최고위원의 등장.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균환 최고위원님은 그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가진 맥을 잇는 분이시고요. 네. 또 경륜도 있으시고 또 당시 민주당 내에서 혁신 그룹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선거를 실질적으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발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에서도 나왔고요. 네. 이른바 햇볕 정책 수정론. 네. 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우선 수정이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 함의가 아주 이제 작게 볼 수도 있고 아주 크게 볼 수도 있고 한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계승 발전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방식으로의 변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이 이제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거론 이것과 맞물려서 민주당이 조금 더 우클릭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더군요. 혹시 이런 그 북한 문제와 관련된 당의 입장의 변화가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좀 있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당 내부에서는 그런 그 움직임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안정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당대표께서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당 내에서 충분한 내용적 검토, 논의, 흔히 말해서 당내에서 전문가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과의 검토가 없이 그 신년 기자회견 때 발표를 하시는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정제된 방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언론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오해 섞인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인데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당내 갈등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햇볕 정책하면은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언뜻 떠올라요. 네, 올해 중진이시기도 국민의 하고요. 정부부터 그렇죠. 네. 이 그 햇볕 정책과 관련된 일부 방향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박지원 의원 측과도 사전에 조율이 된 내용입니까? 그럼요. 원칙을 이제 박지원 전 대표께서도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의 3대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네.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북을 해치거나 흡수 통일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원칙에 기초해서 시대 상황과 국민의 의식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당일 때 추진할 수 있는 햇볕 정책의 내용적인 부분과 네.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에다 촉구를 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 부분들 그런 것에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남북 관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 통해서 이른바 통일 대방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통일과 관련된 기획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인 것 같고요. 특히나 통일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과 여당 또는 이제 일부 통일론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보면
그 흡수통일이라든지 또는 무력통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여러 다양한 통일의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그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이 통일이 정말로 국민적 염원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정말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지 통일이 되었을 때 경제적 부수 효과만을 극대화해서 어떻게 보면 환상 어린 통일론을 심어주는 것은 좀 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도 소독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했지만 실제 통일이 되었을 때 부대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것을 깨나가고 확보해 나가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독일의 사례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한 그 대응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냥 통일 대박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특히나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햇볕 정책론하고 또 비교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흡수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부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이 무력 통일론과 같은 그런 언급을 살짝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국정원장이 가지는 그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발언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심중 이렇게도 또 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애초에 출범을 하실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이라고 하는 틀거리를 만들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흡수 통일이라든지 국정원장의 그런 그 통일을 위해 뭐 죽을 각오 이런 식의 발언 이런 것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고 정제된 발언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선거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전 의원이 그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네네. 네. 근데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공을 들이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김부겸 전 의원이요. 네. 혹시 그 야권의 통합 후보, 범야권 통합 후보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김부겸 전 의원님, 김부겸 전 최고님은 아직은 민주당 당원이시고요.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나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야권 전체의 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지금 아직 김부겸 전 의원께서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네. 그 안철수 의원 측에서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도 뭐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새정치 부분과는 약간 맞지 않기는 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을 빼내기 방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안철수 의원 측에서 또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인사를 밖에서 빼가고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촉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봤던 그 범야권 후보 또 지역적인 특성 이런 변수들이 결합이 되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는군요. 가능성은 있다고 봐지죠. 그러나 그 범야권 후보의 출현과 관련한 것은 역시 저는 국민적 공감대와 요구가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야권연대라고 하는 큰 틀을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야권연대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런 요구들이 해당 지역에서의 아주 큰 충만한 그런 요구가 있는 지역이 충분히 또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부름에 대해서는 전 정치권은 화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여론의 지형의 변화 그리고 국민적 요구,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그런 가능성은 저는 뭐 닫을 필요는 없고 열어놓고 논의를 할 준비는 저희나 뭐 안철수 의원 측이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철수 의원 측에 합류한 윤여준 위원장이요. 네. 네. 최근에 그 서울시는 양보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네. 네. 서울시의 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의 후보와 새누리당이 경합할 경우에 선거 구도가 좀 어지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철수 의원 측도 네.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천명을 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적으로 양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봐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 역시 과연 서울 시민들께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그렇게 다 후보를 냈을 때 필패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오히려 천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답을 하는 것이 야말로 새정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지금 시민 여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한명숙 후보가 나오셨을 때, 네. 기존 언론들이 봤던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그 경쟁이 안 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표를 열어보니까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접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이른바 박원순 시장 대세론 네. 이것 때문에 3자 대결을 해도 박 시장이 된다 이런 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3자 경쟁 구도로 갔는데 보수 결집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여당이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는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론의 지형을 좀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지 3자 구도가 되어서 저는 야권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희박할 수 있다고 네.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서 저희가 답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 민주당도 그렇고 네. 안철수 의원 측도 그렇고요. 네. 네. 그러니까 3자 대결에서 박원순 시장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고지고대로 안 보시겠다, 경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측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창구, 민주당 내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글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식의 대화든지 저는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송호창 의원의 경우에는 네. 우리 당에 있다가, 가신 분이기도 하시고, 네. 예전에 인변에 계실 때부터 연락을 취하고 계셨던 친한 당내 인사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편한 분들은 연락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내세울 캐치프레이즈,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는지요? 아직 그건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전략단위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전략홍보위원장님도 선임이 되셨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어쨌든 민생을 기본으로 한 국민과 함께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이기 위한 노력들을 담아낸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많은 역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새 대변인을 맡게 된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